21년도 기사만 보더라도 20평대 서울 아파트가 7억이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7억이니까 비싼 건 엄청 더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0평대지만 7억이라고 생각하면 7억을 모아서 살라 그러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만약에 7억짜리를 뭐 70%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하더라도 2에서 3억은 있어야 되고 매년 3천만 원씩 모아도 10년을 모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있을 때 50등의 값을 말하는 중위 가격이 아직도 9억이 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서울에 아파트를 30평대를 사려면 1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20평대의 저렴한 아파트들은 얼마에 있는지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모으면 거주 가능한 아파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아파트는 가장 싼 20평대 아파트고요. 서울 안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23년 1월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올라온 기준으로 하였고요. 다음에 너무 작은 아파트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중에서 21에서 25평 사이에 있는 아파트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부터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울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죠. 어디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살든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까지 거리가 뭐 1시간 정도만 되더라도 다 거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1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는 도봉구에 있는 서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렇게 있고 바로 천이 바로 보이는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1호선 방화역 혹은 도봉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도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2450세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형이 조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대부분의 세대수는 22평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도봉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 중심지에서 외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이렇게 강남구로 가는 GTX C가 들어오면 조금 더 강남 접근성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광역철도가 들어오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곽으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손쉽게 이동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뭐 별내라든지 남양주에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거주하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 시세를 살펴보면 최고 매매가는 5억 2천만 원이고요. 최근에는 3억 5천만 원에 22평이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순으로 지금 매물을 살펴보니까 매매가는 3억 3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근 최저가가 3억 5천인데 매매가가 좀 더 낮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세 가격은 1억 8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 차이는 한 1억 5천 정도 나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22평의 평면도를 살펴보니까 방이 2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닫이 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실이나 침실 둘 중에 하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실을 좁게 하시는 분들은 방이 3개가 될 수 있고 거실을 조금 크게 쓰실 분들은 방을 2개로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화장실은 1개입니다. 아무래도 2000년대에 지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1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2평이 조금 작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26평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26평의 최고가는 5억 8천이고 최근에는 4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딱 1년 만에 1억 정도가 내려온 걸 볼 수가 있고 최근 매매가로는 5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세는 2억 4천으로 두 개 차이는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26평의 평면도를 보니까 22평과 마찬가지로 침실이 2개 있고 거실에는 침실로 쓸 방이 하나 더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평면이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22평하고 26평의 차이가 1억이나 나는 건 조금 신기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렴한 아파트는 방학동에 있는 신동아 1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여기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 신학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초등학교 가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용이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우이신설선이 연장되는 부분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좋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대단지가 많아서 살기에는 편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창동역에 GTX가 들어오는 등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동만 할 수 있다면 강남 접근성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굉장히 많은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고요. 그다음 사용 승인일은 86년이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넘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철까지 가는데 조금 거리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실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세대당 0.5대만 제공하고 있어서 주차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22평에서 4억에 거래된 걸 볼 수가 있고 최고가는 5억 8천까지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억 8천이나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최근에 나온 매매가는 4억 2천만 원. 그래서 여기 22평의 평면도를 살펴보면 앞에 보신 아파트랑 조금 비슷하게 침실이 2개 있고 여기도 나눠져 있는 거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실로 쓰셔도 되고 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1개. 아무래도 8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2평 같은 경우는 5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53보다 큰 평형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 25평 같은 경우는 62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7월달 이후로 매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5억 1천만 원이 아직까지는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고요. 최고가는 6억에 거래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호가로 낮은 가격 순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4억 4천에 탑층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도 2억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22평과 25평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5평 같은 경우도 거의 평면도가 같이 방이 2개이고 거실이 하나이고 화장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4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한 개 더 있는데요. 상계동 두산입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고 이 아파트는 수락산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호선 라인을 이용하는 여기 서원보다는 이 두산 아파트 같은 경우 7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총 세대수는 7,603세대고요. 사용 승인일은 94년이기 때문에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이런 점에서는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7호선이 있지만 이쪽에 도봉역이 새로 생겨서 GTX가 생겨나게 된다면 이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할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계동 같은 경우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꾸준히 신축 공급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점차 발전할 수 있을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22평에서 4억에 나왔습니다. 22년 11월에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난 거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21년 7월에는 최고가인 5억 2,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은 가격 순으로 이 아파트의 호가를 살펴보니까 4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도 2억 5천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세와 매매가 차이는 2억 정도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최저 거래와 호가의 차이는 5천만 원 정도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경우도 방이 2개고 거실이 하나인 평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다르게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아서 방이 2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22평이 51제곱미터이기 때문에 24평 혹은 25평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4평에서는 아직 거래가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인 상태로 거의 멈춰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4평은 58제곱미터, 25평은 59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호가로는 59제곱미터가 5억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세는 3억에 나와 있습니다. 22평하고도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이 3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방을 구분해서 쓰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한테는 여기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월계동에 있는 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아파트고요. 이렇게 걸어가면 북서울 꿈의 숲이라는 엄청난 큰 공원을 누릴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생겨날 GTX-C 같은 경우 광운대역에 정차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이 더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여기 지나가는 요 라인도 동북선이라고 지금 거의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왕십리까지 가는데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 아파트가 저렴하게 거래됐다는 것이 조금 믿기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학교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학교 보내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고요. 사용 승인일은 92년이기 때문에 역시 30년이 조금 넘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고, 조금 원식이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주차 대수는 많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월계동 같은 경우는 노원구하고 강북구 여기 사이쯤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강북구를 헷갈릴 뻔 했는데 노원구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선이 이렇게 생겨나서 쭉 가면 바로 왕십리역이 나오고요. 여기 GTX도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성동구를 가는 것도 빨라지고 강남 가는 것도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으로 가는데 교통망이 많이 생기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서는 25평에서 4억에 거래된 적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앞뒤 거래를 보시면 이 4억이 엄청 이상한 거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로 이분은 7억 1천만 원에 거래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1년도 1월에 그것도 아파트가 한창 올라가는 시기에 4억에 거래를 하셨습니다. 그 주변의 가격도 다 6억에서 7억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4억에 절대 구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호가로도 살펴봐도 6억 1천만 원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세는 연식이 되다 보니까 2억 7천만 원에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5평의 평면도는 이렇게 침실이 3개 있어서 방 3개고 화장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3개가 있어서 여기 5위 아파트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내동 동성 1, 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아파트고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려면 아마도 봉화산역에 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주변에 병원이 이렇게 크게 들어와 있어서 병원을 이용하기에도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 세대수는 총 1000세대가 조금 넘는 아파트고요. 사용 승인일은 93년이기 때문에 역시나 30년이 다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 중랑구에 위치해 있고 이쪽 거의 끝편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끝편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서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사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면목선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지하철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편할 것 같고, 제가 6호선을 이용할 때는 봉화산역까지 가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신내역도 요즘은 운행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내역도 있고 여기 밑으로 가면 GTX-B도 이제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는 점점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지역이 주택지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가 발전을 하면 점점 살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25평에서 4억 2백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은 거래고요. 최고가는 6억 5천까지 올랐던 아파트인데 4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호가 같은 경우는 낮은 가격 순으로 하니까 5억에 나와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7천부터 시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3개이고 화장실이 하나인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위는 여기 보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아파트고요. 바로 옆에 상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602세대로 막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1년으로 20년 조금 넘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계역이 옆에 있다고 해도 상계동은 조금 외곽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차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 노원구에 위치해서 이제 중심부보다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도 조금 더 이쪽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재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굉장히 대단지인 신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서 외곽으로 간다면 경기도의 좋은 일자리에도 가기가 편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학군이라고 불리는 중계동 학원가까지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호선을 타고 가서 창동역부터 강남으로까지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21평에서 4억 1천만 원에 거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는 5억 8천만 원까지 나온 아파트이지만 4억 1천만 원에 거래된 걸 볼 수가 있고, 최근 매매 가격으로 올라온 것들 중에 최저가를 살펴보면 3억 9천에 나와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세는 2억에 나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최저가가 요것보다 더 낮게 나와 있어서 깎지 않아도 3억 9천에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살펴보면 방은 2개이고 화장실은 1개인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위부터 6위까지가 강북에 위치하다 보니까 7위도 강북에 위치한 거 아닌가 라고 살펴봤는데, 7위는 신정동입니다. 양천구 신정동이기 때문에 강남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있는 신정 현대 6차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지만 목동의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700세대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0년이기 때문에 20년 정도 된 아파트고, 여기는 그래도 주차하기가 조금 용이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양천구에 위치해 있고요. 목동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과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목동의 학원가들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목동 주변으로 이렇게 크게 정비구역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축이 많이 들어올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이동을 해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4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거래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전거래 같은 경우도 6억이고 최고가는 7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4억 2천만 원이라 그러면 거의 3억 정도 빠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직거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격에 못 사지 않을까 라고 찾아보니까 낮은 가격 순으로 하더라도 매물이 6억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세도 2억 9천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거래는 특수한 거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억 5천에서 6억 정도는 있어야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면도를 보면 방은 3개이고 화장실은 1개, 이렇게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싼 20평대 아파트를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1위부터 7위까지를 알아봤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보다 더 낮은 매물이 나와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직거래를 통해서 싸게 거래가 된 거지 실제로는 이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없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본 7개 단지에서도 앞으로 더 좋아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주도 하고 미래의 자산도 지킬 수 있는 이런 2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실거주를 하시려고 지금 20평대를 알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액에 맞는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서울이나 경기권 혹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저렴한 매물을 모아놓고 분석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